일제 강점기 약 750만 명의 노무자가 강제로 각종 산업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잡아갔다 이거 강제로. 집에 가다가 또 붙잡히고 가고 이랬거든. 잡히면 막 징역 사는 거지. 강제 동원은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행한 인적, 물적과 동원과 자금 통제를 말하는데요. 노무 외에 군무원, 군인, 여성이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강제 동원 현장을 찾기 전 국민학교를 다니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간 양금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7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고통을 잊은 적이 없는데요. 1944년 만 13세에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할머니. 할머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교장과 한 병이 교실 문을 연 날을 회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갈라야 안 갈 수가 없었어. 막 교장은 중학교도 보내준 게 돈 많이 번 게 가라게 쌌고 내가 안 가면 네가 어미 앞에 다 경찰서 잡아 넣어본다게 그놈은 못 사서 두 말도 안 걷고. 일본에서 지낸 날을 떠올리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일본에서 할머니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요거는 일본서 여기 앞에 요것인다요. 사열로 서서 나고야 미쓰시 공장을 들어간 뒤 뭐 가서는 그날 버튼 옆에 사람하고 말도 못하게 일만 제일 힘든 것은 배고파 밥을 때까지 배고파서 수돗물만 가서 양심 먹으면 이제 화장실만 댕기면 또 깨버린다고 때리고 어쩐다고 때리고 아휴. 강제동원의 상처와 아픔은 몸과 마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할머니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의 품과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해방되었어 나갔지. 집에 가서 기다리면 다 여가 주소가 있을게 보내준다는 것이 74년 됐어. 우체부가 오면 동네 편지를 갖고 와. 그러면 속도 모르고 우체부가 돈 갖고 온 줄 알고 내 돈 내놓으시오. 돈 내놓으시오.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머니는 당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죄를 받고 죽어야 했을 것인데 제일 온통해서 죽어서 지금까 하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나이나 많이 먹어갖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하냐 말이야. 역시 제일 온통해 죽었어. 할머니와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국내에는 강제동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광산마을입니다. 1930년 구리광산이 개발되면서 마을이 형성됐는데요. 일제가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노동을 착취한 곳입니다. 일제 수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광산마을에는 당시 모습이 거의 보존돼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 광산 사무실인데 거의 보존이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광산 사무실로 쓰인 건물입니다. 수탈의 흔적을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도 일제 강점기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쪽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넉넉하게 살았는 표시는 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거주했던 지역이 나눠져 있었고 일본인 사택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뒤에 쪽을 보면은 똑같은 크기는 똑같은 크기인데 우리 한국 노무자들은 5집이 살았어, 5집이. 당시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거 딱 반이라 요게. 여기 이제 붕 요만하게 있고 이게 방이라 볼 수 없는 거지. 요래가 안에 방 저래 살았어요. 안쪽에 보면은. 여기서 옛날에 6, 7명씩 같이 살았다고.
조선인들의 고단했던 생활상이 짐작이 되시나요? 일제강점기 마을에 거주하며 광산에 일을 나섰던 가족을 둔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매야. 광산에서 일했던 이들의 삶은 고달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돌아가고 없어요. 모두 배가 나빠가 다 일찍 갔다. 자원과 인력이 수탈당했던 장소인 일광광산. 1994년 폐광된 광산의 입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열악했던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견뎌야 했던 혹독한 시기.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의 생채기를 냈고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흔적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강제동원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을 향했습니다. 인천 삼릉마을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 삼릉마을은 바뀌고 있습니다. 삼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한자 도금입니다. 1942년 부평 공장을 인수한 미쓰비시 중공업. 현재 부평공원이 있는 곳이 공장이었고 바로 옆에는 노동자들이 거주한 사택촌이었습니다. 집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고 해서 줄사택이라고 이르는데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는 한반도에 114개의 사업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미쓰비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인데요. 건물 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굉장히 보안이 삼엄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식당에서는 일본 관리인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 강제동원된 분들은 그냥 공장 구석에서 이제 둘러앉아서 되게 이제 식사하시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지고 고된 일을 견뎌야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 광복을 맞은 지 7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들은 우리가 해결하고 보듬어야 할 과제입니다. 강제동원의 흔적은 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하루빨리 진정으로 상처가 아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